33년 기자 경력, 신문사 대표 남성숙의 호남 천년 동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인물 이야기, 전라도 천년의 얼굴책 내용입니다. 한증막 고안한 민간 과학자, 산당서객 최충성. 조선시대에는 한증막이 있었을까? 있었다. 조선시대에 한증막을 고안한 사람은 나주 출신 민간학자 최충성이었다. 최충성은 나주 태생으로 세종 때 집현전 적재학을 지낸 최덕지의 손자다. 그는 신진사류의 한 사람으로 김굉필의 문화에 출입해 수학을 학문의 근본으로 삼았다. 훗날 조부를 따라 영암의 녹동서원에 재양되었다. 녹동서원에는 창건 당시 연천 최덕지만을 모시고 있었으나 그 뒤 최덕지의 손자인 산당 최충성, 문국 김수항, 농암 김창협 등을 차례로 모셨다. 현재 많은 고문서류와 목판 등이 보관되어 있다. 최충성은 생전에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고 벼슬에도 오르지 못하였으며 내세울 만한 저술도 남기지 못한 채 34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과 이별을 하였다. 그는 호를 산당서객이라 하였는데 산당은 산속의 집이라는 뜻으로 젊은 시절 산사를 돌아다니면서 책을 읽었기에 스스로 그런 호를 지은 것이다. 산당서객은 정말 열심히 책을 읽고자 하였다. 졸음을 쫓기 위해 겨울에도 불을 피우지 않은 산속의 방에서 기거하며 책을 읽었다. 그러다 보니 병이 들었다. 기침이 심해지더니 마침내 중풍에 걸렸다. 사지가 뻣뻣해 바깥 출입이 힘들게 되었다. 형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았지만 병이 깊어졌다. 그래서 고하는 것이 증실, 곧 한증막이다. 산당서객이 만든 증실은 이러하다. 사방 벽을 두껍게 발라 틈이 전혀 없게 하고 바닥에는 구들을 깔되 모래로 틈을 완전히 메운다. 그리고 불을 때 뜨겁게 하고 아궁이를 막아 새지 않도록 한다. 창포와 독고마리, 질경이, 쑥 등을 구들 위에 올려놓고 물을 붓는다. 증실 속으로 들어가면 너무 뜨거워 수건으로 코를 막아야 숨을 쉴 수 있었다. 산당서객은 고통 속에서 땀을 비오듯 쏟으면서 한 위의 원도를 외울 때까지 버텼다고 한다. 원도를 다 외울 때쯤이 되면 오장육부가 다 타는 듯 하였다고 한다. 급히 마저 외우고 증실을 뛰쳐나왔다. 소금을 푼 물에 몸을 씻은 다음 두꺼운 솜 이불을 덮고 미음을 먹이면서 한참 쉰 다음 다시 증실로 들어갔다. 최충성은 9일 동안 매일 4-5차례 증실로 들어가 이렇게 한증을 하였다고 한다. 한증은 당시 널리 유포되어 있던 치료 방법이었다. 세종 때 서민을 위해 만든 화린원에도 한증막을 두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따르면 한증은 예맥 지역의 풍속이었는데 조선시대에는 서북 지역에 크게 유행하였다고 한다. 산당서객은 효험을 보지 못하였다. 오히려 형의 구안으로 조금 나은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버렸다. 산당서객은 병으로 더 이상 바깥 출입이 어렵게 되었다. 온갖 사념이 일어 불면의 밤이 이어졌다. 사념을 떨쳐야 병에 차도가 있을 것이라 여겨 산당서객은 묘한 물건을 하나 만들어낸다. 격려분각. 벽 높다란 곳에 2장 길이의 실형을 2개 올리고 그 위에 길이가 한 자 남짓되고 너비가 6촌쯤 되는 각판이라 이름 붙인 작은 판자를 깐 다음 상수리와 밤껍질을 부수고 채로 걸러 분말로 만든 각마를 뭉쳐 판자의 네 모서리를 따라 성 모양의 각성을 만들었다. 각마를 퍼담기 위한 나무숟가락을 각시라고 하고 각마를 뭉치기 위해 엄지손가락 굵기의 나무를 반으로 자른 파이프 모양으로 만든 되를 각승이라 한다. 각승을 5등분하여 초경에서 5경까지 표시를 하고 각 경에 나무못을 박는다. 점토로 탄환을 15개 만들어 실로 매다는데 1경에서 5경까지 그 숫자만큼 단다. 그 아래 국자 모양의 환도를 만들고 여기에 6척 길이 대통을 3번 꺾어 환도를 만들어 연결하고
그 입구 끝에 녹그릇을 받쳐둔다. 이렇게 하여 저물녘에 시작 부분의 각성에 불을 붙이면 각말로 된 각성이 타들어가서 초경이 되면 초경 자리에 메어놓은 끈이 끊어지면서 각 환이 환도로 떨어졌다가 환도에 연결된 환도를 따라 구불구불 내려가서 놋그릇에 굴러 떨어지게 된다. 각 환이 판자로 된 환도로 떨어지는 소리, 대나무로 된 환도를 따라 구르는 소리, 다시 놋그릇에 떨어지는 소리를 차례로 들을 수 있게 된다. 오경이 되면 5개의 탄환이 굴러떨어지는 그 소리가 더욱 커진다. 산당서객은 이러한 장치를 격려분각이라 이름하고 분각에 떨어지는 탄환의 소리를 들으면서 불면의 밤을 보내었다. 이렇게 하여 스스로 시각을 알리는 자명종을 만들게 된 것이다. 산당서객은 분각이 독서를 하는 선비에게 시각을 알게 하는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했다. 몸이 건강하여 산사를 오가면서 독서를 할 때는 생각지 못하다가 몸이 공궁해지고 나서야 이런 장치를 만들게 되었다고 탄식하였다. 조선 후기 실학이라는 것도 결국 몸이 공궁해지고 나라가 피폐해져 이로 말미암아 선비가 불면의 밤을 보낼 때 만들어낸 학문이 아니겠는가.